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인천시 장애인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공급, 자립지원 본격화, 미추홀구 용현동의 8호, 9월 초 입주자 모집 예정. 둘, 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및 지인, 시설 종사자 순으로 비중 높고 피해 장소도 거주지 시설 순. 셋, 내년 복지부 예산은 96조 9,377억 원 규모, 올해보다 8.2% 증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21만 가구 추가, 재난적 의료비,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80% 지원, 타일시설 시범사업 22억 원, 활동지원 1만 7천 명 증가, 장애아동 양육지원 4천 명 증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건강보험료 하위 70%까지 정부 내년 예산 604조 규모. 넷, 공무원, 불법 촬영 성비위 2차 가해, 내부정보 부당 이용 징계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공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맞춤형 장애인 독립생활용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로써 인천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인천시는 8월 31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와 자립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주택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 체험을 마치고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해 인천시가 정책을 주도하고 LH에서는 독립생활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과정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1차 사업으로 미추홀구에서 소재한 74에서 78제곱미터 규모의 임대주택 8호를 탈시설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입주자는 인천시가 공고를 거쳐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은 LH와 장애인 주거지원센터가 체결합니다. LH는 시설 퇴소, 소득 하위 70% 장애인의 임대보증금을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완화해 입주 시 주거지원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탈시설이라는 장애인 복지 정책 변화를 선도하고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자립의 두려움을 최소화시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거주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지원주택은 임시로 거주하는 기존 장애인 탈시설 체험주택과 달리 거주 장애인, 개인 명의로 계약해 소유권을 보장받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주택은 LH가 8채를 매입해 이를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주거전환센터가 운영합니다. 한 곳당 1명 거주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2명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초기 자립지원 단계부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개인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초기 정착 기간인 한 달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이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반찬 배달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주거 코치를 두고 개인별 물품 구입 동행, 우편물 대처 안내, 주거관리 안내와 같은 재정 관리도 돕습니다. 여기에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약물 복용 관리와 병원 동행, 운동 지원 등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도 함께해 지역사회 활동 범위를 넓히도록 합니다. 입주자 모집은 9월 초 진행하고 9월 중으로 입주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입주 대상자는 인천시에 사는 독립생활 희망 장애인으로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거주시설 이용자 혹은 재가 장애인입니다.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을 1순위로 뽑고 자립생활주택 퇴소장애인을 2순위로,
공동생활가정 퇴소장애인은 3순위, 재가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원하는 이를 4순위로 선정합니다. 현재 인천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20개소, 거주장애인은 800여 명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은 지난해 문을 연 선악 단기자립생활주택 등 17곳입니다. 이번 지원주택 개소는 인천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시는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 2019년부터 2023년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 발표한 인천 복지기준선에도 장애인 돌봄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시설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8월 31일 열린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임대주택 및 서비스 지원 협약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 정재원 인천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8월 30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지만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중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발달 장애가 69.6%로 가장 높았고 지체장애 9.8%, 뇌병변 장애 5.5%, 청각장애 4.1%, 시각장애 2.7% 순이었고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로 37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적 타취 25.4%, 321건, 정서적 학대 24.6%, 31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의 8.7%, 88건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이 59.1%, 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의 13.2%, 133건으로 나타났으며 주 행위자는 부모가 48.9%, 65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 20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 195건, 아버지인 부가 8.9%, 9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 331건으로 전년도 26.8%, 253건 대비 6.0% 증가했고 동거인, 이웃, 지인, 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 420건으로 전년도 38.6%, 365건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 251건으로 전년도 34.0%, 321건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39.1%,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 14.9%, 150건, 직장 9.8%, 99건, 학대 행위자 거주지 9.2%, 93건 순이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 728건, 비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 13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 3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 의무자는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 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 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 238건으로 많았습니다. 피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학대 신고는 전국 공통 전화 1644-8295번, 1644-8295번,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8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 예산보다 8.3% 증가한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정부 총 지출 중 16.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생계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21만 가구 추가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으로 올해보다 6,569억 원, 14.3% 증가한 5조 2,64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1만 명 추가, 의료급여 일식 3,900원에서 4,130원 식대 인상 및 MRI 초음파 비용 지원 등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4,428억 원, 5.8% 증가한 8조 1,23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올해보다 8,000개 증가한 6만 6천 개, 자활급여 3% 단가 인상 반영한 올해보다 12.3%, 763억 원 증가한 6,963억 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 1과 2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올해보다 18.6%, 170억 원 증가한 1,083억 원이 투입됩니다. 긴급복지는 휴업,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지원 규모가 32만 5천에서 37만 5천 건으로 확대 및 생계지원 단가가 인상, 4인 가구 기준 126만 원에서 130만 원, 3%가 포함돼 올해보다 16.2%, 300억 원 증액된 2,15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 7월부터 추진하며 이를 위한 신규 예산 11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 부담 의료비, 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80% 지원으로 확대되며 이와 관련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1억 원 증액된 37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기초생활 차상위 수급자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중위소득 50%에서 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200%는 50%. 장애인 복지 관련해선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돌봄, 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10개 지역, 지역당 20명 지원 실시를 위해 22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활동 지원은 올해보다 15.5%, 2,335억 원 증액된 1조 7,405억 원이 편성돼 대상자 확대 9만 9천 명에서 10만 7천 명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상급여 대상 확대가 3천 명에서 4천 명 및 단가 인상 1,500원에서 시간당 2,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성인 시간 100시간에서 120시간 확대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단가 인상 1만 4,020원에서 1만 4,805원 등에 투입됩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대상 2만 4,896명에서 2만 7,396명으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4.8%, 236억 원 증가한
1,83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장애아동 양육지원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 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의 서비스 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 확대 4,005명에서 8,005명 및 연간 돌봄 시간 확대 720시간에서 840시간을 위해 올해보다 27.1% 318억 원 증가한 1,49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사후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전담 인력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지역기관 1개소 추가를 위한 예산으로 2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정 안심 서비스 20만 명에서 30만 명 및 AI, IoT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설 지원 확대 215개소에서 357개소가 되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올해보다 1,500명 증가한 5,500명, 건강보험료 하위 50%에서 7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 책임 의료기관 확충 35개소에서 43개소, 지방의료원 대상 시설 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병원 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스마트 병원 확충, 신규 3개소 등 올해보다 224억 원 증액된 1,65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무원의 불법 촬영, 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처장 김우호.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을 8월 27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은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이 구체화 세분화되고 최소 징계 양정 기준도 무거워집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 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공연 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 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 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 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 양정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더해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합니다.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 신체, 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입니다.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되고 해당 비위 행위는 포상에 의한 징계 감경이 제한됩니다.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 해임하고 경미해도 중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해당 비위를 금품 비위와 성 비위, 갑질 등 포상에 의한 징계 감경 제한 비위 유형에 추가해 징계위원회가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 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을 적용해 왔으나 별도 징계 기준 마련으로 공직 내 경각심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 정보 이용 부당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